다음에 17번부터 푸면 되죠? 할 건 많네. 시간은 적고. 자,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의 값이 근이라고 얘기했고요. 알파는 중근이고 베타하고 감마의 값이 근입니다. 그럼 4차 방정식인데 중근의 값을 갖는다고 얘기하네. 근데 뒤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 되나 모르겠다. 1하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3m 마이너스 2m 제곱 이게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어요. m으로 한번 해볼까? m으로 되려나? m으로 했더니 m 1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2m 2m 제곱 m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그럼 주어진 4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m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m인가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네. 알파가 중근인데 m이라는 값 1이면 1이 중근이 될 수 있는 건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모든 m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 m값을 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쌤이 첫 번째 바람은 m이라는 값이 혹시 1이 됐을 때를 확인해 보려고요. m값 1이 된다면은 일단 1이 중근이에요? 그 다음에 m값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면 그 녀석의 값이 실근을 가지는 거 맞는지 검토해 보려고요. 이거 실근 가져요? 실근 가지냐고요? 아니요. 모순이네요. 베타하고 감마의 값이 실근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m값은 1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럼 m은 1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걸 근으로 갖는 경우가 있겠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요게 1을 근으로 가지면 1대2 때 등식이 성립해야 돼? 1대2 때 등식이 성립하는 m이 누구예요? 0. n값이 0이었을 때 확인해 보려고요. n값이 0이 되면은 첫 번째는 x-1 x제곱 마이너스 x인가요? 그럼 저 식은 첫 번째 x-1 두 번째 x 그 다음 녀석의 값 x제곱 마이너스 x예요. 근이 뭐뭐 있어요? 0. 0도 중근이고 1. 1도 중근이에요? 네. 그럼 세개근을 갖는다는데 또 모순이지. 또 어떻게 되는 게 가능할까? 1이 중근도 아니었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1을 가지고 있어서 1이 중근이 아니었어. 어떻게 하지? 이게 중근 가지면 어떨까? 이게 중근 갖는 거. 저게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빵해야 돼요? 판별식 계산해봤어요. 판별식이 누구예요? 1-8임이에요? 판별식이 빵는 n값이 누구예요? n값이 8분의 1이면 그때 검토해봅시다. 저 식은 x-1 곱하기 x-8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네. 그럼 근의 값 확인했어요. 중근의 값은 2분의 1이 중근인가요? 네. 나머지 두 근의 값이 1하고 8분의 1. 서로 다른 색은 맞네? 네. 우리가 지금 구한 n값은 하나 구했어. n값이 뭐 있다고요? 또 있나봐요.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두 개가 중근 같은 경우 m이 중근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m이 중근일 때. 그럼 여기다 m대2 관계 등식이 성립해야 돼? m대2 했더니 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m대2 했더니 m제곱 플러스 m이 빵이네. 그럼 m값이 뭐뭐 있죠? 0은 이미 해봤어요. 또 누가 있어요? m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있습니다. m값이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해 보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x-1 곱하기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가요? 인수분해했더니 근이 누구누구 있어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니까 네,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2가 있네요? 그럼 지금 m값이 마이너스 1도 괜찮다는 얘기네? 더 이상 없어요. 그때 m값들의 합의값을 구하시래요. 마이너스 8분의 7인가요? 상황을 다 생각해보고 가져보고 다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표현이 몇 번인가요? 20번이라고 해서 20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어떤 상품의 3월달에 판매 가격에 새롭게 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했더니 4월 판매 가격은 3월 판매 가격보다 X%가 더 증가했습니다.
근데 4월 달의 판매량은 3월 달의 판매량보다 2분의 X%가 감소했습니다. 그랬을 때 4월의 총 판매 금액 중에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을 가지고 10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교육세를 부과했더니 판매량은 감소했다고? 상황이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판매량이 얼마인지 알아요? 판매량을 Q라고 합시다. 그럼 4월 달에 판매량은 얼마인 거야? 4월 판매량은 3월 판매량보다 2분의 X%가 감소했다고요? 그럼 Q한테 뭘 곱해야 돼요? 감소했을 때는 이걸 빼줘야 돼요? 10% 감소했을 때 1-100분의 10을 하는 것처럼 2분의 X%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2분의 X를 빼야 되죠?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세가 붙은 건가 지금? 가격은? 3월 달에 가격은 얼마였는데? 3월 달에 가격은 선생님 P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4월 달에 가격은 교육세를 부과했다고? 교육세를 부과해서 가격이 인상됐다고? 그럼 4월 달에 가격은 얼마인 거야? P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로 교육세가 커서 증가했다고요? 지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4월 달에 판매 금액 중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라고? 4월 달에 이 가격 중에 판매 금액? 판매 금액 중에 10%가 교육세? 판매 금액은 판매량이랑 가격을 곱한 거 아니야? 그럼 P 곱하기 Q 1-100분의 2분의 X 1 플러스 100분의 X가 지금 선생님 지금 두 개 곱한 거죠. 이게 4월 달에 판매 금액이에요. 이 돈 중에 몇 %가 교육세라고? 4월의 교육세는 이 돈의 10%라고요? 이게 교육세라고?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런데 4월 달에 총 판매 금액 중에 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이 3월 달에 판매 금액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아, 부동식이었네. 괜히 풀었네. 한번 식은 세우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 4월 달에 판매 금액, 4월 달에 판매 금액이 이거잖아. 여기서 얼마를 빼겠다고요? 교육세를 제외하겠다고? 저 금액 중에 전체 판매 금액 중에 10%인 10분의 1을 제외하게 되면 10분의 9가 되나요? 전체 판매 금액 중에서 10분의 1을 뺐더니 10분의 9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3월 달에 총 판매 금액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3월 달에 판매 금액은 P하고 Q만 곱한 거예요?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양변 PQ 약분하고 계산되는데 부동식이니까 이제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2번의 합한 녀석과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AB예요. AB의 값을 구하시고요. 합과 곱의 값을 이용해서 삼성 더하기 삼성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B를 맞추라고? 그럼 곱셈 공식 하나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좌변값은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우변값은 3AB A 플러스 B 대신에 대입했더니 5 5의 값이 5AB인가요? 따라서 AB의 값은 1인 것까지 알았습니다. 경원이 지금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풀어볼까 이해하세요? 2018년 거 동원고 문제로 갔습니다. 2018년 문제 중에 풀어야 될 거 얘기해주세요. 2번이요. 2번이요. 나누기만 해서 대입하면 돼요.
해줘요? 아니요. 이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네. 못할까봐 걱정스럽네요.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7번이요. 7번이라고 하셨어요. 7번이 다음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하신 다음에 10을 대입해 주세요. 식을 쓰겠습니다. x 20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qx라고 잡았고요. 나머지는 몇 차식이에요? 1차에서 ax 플러스 b라고 잡았습니다. 숫자는 뭐 대입할 수 있어요? 1 대입했습니다. 좌변값은 빵이고요. 우변에 1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인 것 같아요. 그때 해야 되는 행동은 더 이상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더 이상 대입할 숫자가 없을 때 이때 해야 되는 행동이 뭐지? 동희야, 네. 뭐예요? 풀어요. 왜 그걸 풀고 있어요? 다음 거 하고 있는데? 네. 다음 해야 되는 행동이 뭔가요? 더 이상 대입할 숫자가 없다고요. 이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뭐죠? 이제 해야 될 행동은 b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할 행동을 해야 돼요. 대입한 녀석의 값은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x 20승 마이너스 1 값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20승 마이너스 1 값을 인수분해한 녀석의 값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울까봐 걱정스러워요. x 20승 마이너스 1 값이 x 20승 마이너스 1 값이 이렇게 인수했다는 사실을 모를까봐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녀석의 값은 x-1 곱하기 x-1 곱하기 qx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a 곱하기 x-1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양변 x-를 약분하려고요. 동희 눈이 살짝 감겼어요. 동희야, 네. 왜 그래요? 네. x19승 x18승 플러스 x 플러스 1까지 다 더한 녀석의 값이 x-1 곱하기 qx 플러스 a라고 썼습니다. 이제 여기다 우리 양변에 다시 1만 대입할 겁니다. 1 대입하면 왼쪽이 누구예요? 왼쪽 1 대입하면 누구냐고요? 왼쪽 1 대입했던 20이에요. 오른쪽 1 대입했던 a고요. a는 20, b는 마이너스 2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값은 20x-20이고요. 거기다 10 대입하시죠. 10 대입했더니 200-20이니까 답은 180이 답이네요. 이 풀이 방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풀이에요.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도 풀이 몇 번인가요? 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차 방정식에서 4개의 근행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4개의 근입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행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환하게 되면 내가 지금 누구를 t라고 치환한 거지? x제곱의 값을 t라고 썼으니까 얘네들이 x였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 알파고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제곱하면 베타예요? 자, 경원이 지금 뭐가 이해 안 됐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선생님 잘못 썼어요. 이러면 이해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은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근인가요? 이걸 단지 x라고만 쓴 거잖아. 그래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근인 것 같아요. 또 풀어낼 게 몇 번인가요? 1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12번으로 왔습니다. 2차 함수의 값이 있는데 P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직선하고 만나는 점의 별 Q점입니다. PQ의 길이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P하고 Q의 길이의 최소값, P점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 Q점 좌표는 직선 위의 점입니다. 내가 지금 P점 좌표에서 도대체 어디 있는 길이가 제일 짧을까? 어디 길이가 제일 짧을 줄 알겠어요? P점에서 Q점과 연결한 길이 중에 제일 짧은 길이를 알려면 반드시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갖다 그리셔야 돼요.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갖다 그리셔야 되고요. 평행한 접선을 갖다 그렸을 때 이 점 좌표에서 접점 좌표에서 연결한 접점에서 연결한 길이의 값이 제일 짧아 보여요. 다른 길이의 값은 초과하지. 이러한 길이만큼이 초과되기 때문에 제일 짧은 길이는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접하는 접선을 갖다 그렸을 때 그때 이 점에서부터 길이가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우린 여기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는 이 점 좌표가 누구신지 아는 게 중요해요. 접점 좌표. 접점은 어떻게 구하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모르잖아. 이 직선에서 알고 있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은 모르지만 기울기는 알고 있어요. 기울기 몇이라고요? 기울기가 1인데 y절편의 값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 직선은 y는 x 플러스 k라고 잡았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다고요? 포물선하고 저 직선은 무슨 관계 있다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관계 있나요?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빵이에요? 갖다가 놓고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k 값은 빵입니다. 판별식 사용했고요.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빵입니다. 1 마이너스 4 플러스 4k 값은 빵이고요. 따라서 k 값은 4분의 3인가요? 그러면 이 점 좌표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점 좌표는 방정식의 근이거든요. 4분의 3 대입했습니다. 근이 누구예요? 근이 2분의 1인가요? 따라서 P점의 X좌표의 값은 2분의 1인 거 알았어요. P점의 X좌표 2분의 1 했을 때 Q점 좌표는 누구죠?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했어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2분의 1 대입하면 누구예요? P점이 2분의 1,4분의 5예요. 그럼 이 선은 y는 4분의 5라는 선이에요? 이 선은 y는 4분의 5라는 선인데 Q점 좌표를 알고 싶습니다. Q점 좌표는 누구예요? 뭘 대입해야지 4분의 5가 나와요? 4분의 9를 대입해야지 1 뺐을 때 4분의 5가 나오나요? 5가 나오나요? 근데 P점과 Q점 사이에 간격이 필요했어요. P점, Q점의 간격은 어떻게 구하지? Q점의 X좌표에서 P점의 X좌표만 빼기만 하면 돼요? 4분의 9에서 4분의 2를 뺐어요. 답은 4분의 7인가요?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15번이요. 15번으로 왔습니다. 15번이 4차 방정식의 이름이 뭐예요? 이거 양면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요. 이름. 대칭이요. 대칭되는 거 이름. 상방 방정식은 풀이가 달라요. 4차일 때하고 5차일 때 풀이가 다릅니다. 4차일 때 어떻게 풀어요? X제곱을 네, X제곱 묶어서 풀어요. 5차일 때는요. 조립했죠. 조리제법 한 다음에 X제곱 묶어서 푸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건 못하겠어요. A, B, C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4차니까 X제곱을 묶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A 플러스 BX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C까지 썼습니다. 지금 쓴 것까지 되신 거 맞나요? 순서만 좀 바꿨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을 바꾸려고 합니다. 얘가 누구지? 어떻게 바꿔요? AX 플러스 1에 X 플러스 X분의 1 제곱이라고 써요? 뭐 빼야 돼요? 그 다음 B로 묶었습니다. B로 묶었더니 X 플러스 X분의 1이고요. 여기까지 준비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A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C-2까지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인수분해 돼야지 문제를 더 풀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인수분해 못하잖아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못해요. 문제가 알파의 값이 근이었을 때 마이너스 알파분의 1도 근이에요. 알파의 값 1이 근이면 항상 중근이 되나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의 값은 2가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값이 존재하나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A, B, C가 숫자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A, B, C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는 질문만 답하면 되기 때문에 알파의 값이 근이면 뭐가 성립하지? A알파의 4제곱 플러스 B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C알파의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A는 빵이라는 이 식이 성립하는 식이죠. 이게 성립한다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값이 근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대입한 게 또 동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값을 대입했어요. 알파의 4승분의 2
마이너스 알파의 3승분의 b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c 그 다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b 그 다음 플러스 a의 값이 빵이 성립하나요? 위에 게 성립하면 밑에 거 성립하나 이렇게 물어봤나요 지금? 기껏해야지 양변에 알파의 4승을 곱하면 이렇게 돼요? 문제가 생겼네. 알파의 값이 근이었을 때 마이너스 알파가 근이가 성립하는 식이야. 성립할까? 이게 성립할 때 이게 성립할까? 이게 만약 똑같은 식이었으면 성립하거든. 성립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 만약에 질문이 알파가 근이었을 때 알파분의 1이 근이에요? 물어봤으면 이건 맞을 것 같아. 이건 지금 기억은 틀린 것 같은데 만약에 질문이 알파가 근이었을 때 알파분의 1이 근이에요? 라고 물어봤으면 성립할 것 같다고요. 왜냐면 이거 다 플러스로 바뀌어요? 양변 알파의 4승을 곱했을 때 이거 다 플러스예요?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이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틀렸습니다.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알파의 값이 1이 근이면 항상 중문을 가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 확인했잖아. 알파가 근이면 누가 근이라고?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이 근이라며 방금. 첫 번째는 틀렸지만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이 근이라며요. 1이 근이면 누구도 근이라고? 1분의 1도 근이라고? 그러려면 여기서 얻어진 알파에서 얻어진 거랑 알파분의 1에서 얻어진 게 다 근이를 되려면 1은 중문일 수밖에 없겠네. 내 말 준비된 거 맞나요? 그래서 알파의 값 1이면 2는 항상 중문이라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 다음은 알파 베타하고 감마 델타의 값을 더해서 2가 되도록 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값은 존재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이건 좀 어렵다.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 델타 더해서 2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게 성립하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 방금 알파가 근이면 누가 근이라고? 감마가 근이면 누가 근이겠어? 그럼 이게 베타고 이게 델타면 이건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1 감마 곱하기 감마분의 1이 되도록 배열을 바꿀 수 있거든. 항상 역수관계 녀석은 매칭되는 녀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녀석이니까 2가 되도록 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1 더하기 1이니까. 이해되신 거 맞아요? 니은과 디귿이 참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15번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실은.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 문제는 보편적으로 시험에 나온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아까 전에 x 20승 마이너스 1 값을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답 180이었던 문제 기억나세요?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xn승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습니다. 그때 몫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나머지 값은 2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x 플러스 a 값이 나머지래요. 제일 처음에 숫자 대입할 수 있습니다. 뭐 대입할 수 있죠?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건 마이너스 2의 n승. 그 다음 녀석의 값이 4 마이너스 2 플러스 b. 우변값은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지워져요? 이 녀석의 값은 빵인가 봐요. 근데 마이너스의 거듭제곱 이 값은 절대로 빵은 아니에요. 그럼 빵 나오는 건 얘가 빵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이제 숫자는 마이너스 2밖에 대입할 수 없다고요. 이제 뭐 할 건데요? 아까 전에 문제 생각해보세요. 아까 완전제곱식일 때 1은 대입했었는데 더 이상 대입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B는 하고 정리했죠? 지금 해야 되는 동은 B는 하고 정리하는 게 해야 되는 동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대입할 겁니다. 대입할 건데 미리 인수분 해버립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값 인수분해 돼요? 네. x 플러스 1을 묶어 쓰려고요. x 플러스 1을 묶어 쓰면 바깥쪽에 있는 건 x 마이너스 2고요. 가운데 건 a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x의 n승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a까지 인수분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은 x 플러스 2 값이 2개 있고요.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네, x 플러스 1 값을 다 지워버립시다. x 플러스 1 값을 지웠더니 x n승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x 플러스 2 곱하기 qx 플러스 2n 플러스 1승이네.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돼요? 동의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네 지금. 동의야, 정신력의 한계가 다다르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거 마이너스 n승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a입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지워지고 이 n 플러스 1승이에요? 이게 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뭘 보라고? n값은 좀 홀수래요? n값이 홀수면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앞으로 나와? 마이너스 1을 홀수분 곱하면 그 음수예요?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값이 홀수면은 n 플러스 1은 짝수예요? 2의 짝수성하고 마이너스 2의 짝수성은 똑같죠? 자, 그럼 이 값이 누구여야 돼요? 이 값은 마이너스 2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가 n개 있는데 하나 더 있어야지 n 플러스 1개니까. 따라서 a가 누구라고요? a가 있는 b는 0이요. 답이 4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17번으로 갔습니다.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을 잘못 기억해가지고 어떤 2차 방정식을 잘못 풀었어. 이거 중학교 3학년 문제잖아. 그때 잘못 풀었더니 1하고 마이너스 6값이 근이 나왔어요. 잘못된 근이 나왔어요. 그때 올바른 방정식의 근이 필요했습니다.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됐지? 여기는 4가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잘못 구한 두 개의 근의 합의값이 누군데? 저 가운데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두 개 더하면 합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2. 상수한 거 마이너스 5인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누구냐고. 자,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 주 좀 더 성실하게 수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선생님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좀 빨리 해주지 그랬어요.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두 개 더하는 세기값이 마이너스 2a분의 2b여서 마이너스 a분의 b고 고값이 마이너스 5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 다음 두 분의 고백값을 또 쓸게요. 많이 착하니까요. 자,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을 곱하려고 합니다. 곱했더니 분모의 값은 4a제곱이고 분자의 값은 누구예요? 분모의 값은 4a제곱인데 분자의 값이 누구냐고요? b제곱에서 b제곱 마이너스 ac 뺐더니 누구예요? 네, ac네요. 약분했더니 4a분의 c가 되고요. 고값이 누구라고요? 두 공 곱했더니 양변에 4배만 했어요. a분의 c가 누구야? 두 군의 고백값, 합의값이랑 두 군의 고백값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원래 방정식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방정식은 합의값이 마이너스 5라며 x제곱 플러스 5x 네, 고백값은 마이너스 24. 이때 올바른 근을 구하세요. 인수분해했습니다. 근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8하고 3인가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 얘기하세요. 20번이라고 들었어요.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동이 멘탈이 나갔어 이제. 아니, 싸대기한테 때리고 싶어요. 그 대신. 빨리 갔다 오세요. 상이 20번이라고 했어요?
우리 2018년 가고 있나요 지금? 네. 한 모서리 길이값이 2보다 큰 자연수인 정육면체 표면을 색칠하고 각 모서리 길이가 일자리인 여러 개의 정육면체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한 면만 색칠된 작은 정육면체 개수와 한 면도 색칠되어지지 않은 작은 정육면체의 개수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어떤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어떤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면의 길이의 값을 자연수 x라고 합시다. 한 면의 길이값 x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이 정육면체에서 한 면만 색칠되어져 있는 정육면체 개수가 알고 싶습니다. 한 면만 색칠되어져 있는 녀석은 이쪽에 있는 녀석들만 한 면만 색칠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각 면마다 6개씩 있는 거죠. 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요만큼 길일 건 몇이에요? 이런 데 있는 정육면체는 몇 군데 색칠되어져 있어요? 이런 데 있는 정육면체는 몇 군데 색칠되어져 있어요? 자,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자, 문제에서는 표면을 색칠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표면을. 자, 지금 파란색 여기 있는 정육면체는 몇 군데 색칠되어져 있냐고요? 두 군데요. 네, 여기 있는 건 두 군데 색칠되어져 있죠. 겉면만 색칠되어져 있는 거죠. 안쪽에 있는 건 색칠 안 돼 있는 거죠. 한쪽만 색칠되어 있는 건 여기가 한쪽만 색칠되어 있다고요. 빨간색만. 이 빨간색의 한 면 길이가 몇이냐고요. 양쪽 옆에 있는 거 한 개 한 개 빼야 되니까 x-인가요? 한쪽 면만 색칠되어 있는 건 각 면마다 6개씩 있고요. 요게 지금 한 면만 색칠되어 있는 정육면체 개수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동의 또 이해 안 되는 눈빛이 확실해요. 아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한 면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정육면체 개수를 구하려고 해요. 한 면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거는 저 안쪽에 있는 것들이네. 안쪽에 한 면 길이가 몇인데? 내가 그릴 수가 없어. 저 속에 있는 거를. 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그려 내가? 그리긴 그렸어요. 한 면 길이가 몇이야? 이 속에 게. 이 속에 게 한 면 길이가 몇이냐고요. 한 면도 색칠 안 되지 않는 한 면 길이가 몇이냐고. x-2인 것 같아요. 2요. 이것도 한 면 길이 x-2 안쪽에 있는 겁니다. 몇 개 있어요? x-2의 세제곱기 있어요? 여기 하나의 길이가 x-2라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은 점선으로 표현된 정육면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육면체는 다 색칠이 안 돼 있어요. 한 면도 색칠되어져 있지 않은 녀석은 겉면에 있는 거 말고 하나씩 있는 거 말고 안쪽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색칠 안 돼 있다고. 안쪽에 있는 건 정육면체가 한 면 길이 x-2가 된 정육면체 속에 들어있는 여기는 한 칸 한 칸짜리들은 다 색칠 안 돼 있다고. 여기 x-, 여기도 x-2, 여기도 x-2라고.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됐죠? 한 면 길이가 10이라고 합시다. 한 면 길이가 10이라고 한다면, 한 면 길이 10이라고 한다면 끝에 있는 거 요거는 제일 끝에 거 있죠? 제일 끝에 거. 제일 끝에 거는 몇 개 색칠되어 있어요? 이건 3개 색칠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거는. 이건 3개 색칠되어 있다는 거 동의하시나요? 여기는 파란색 같은 건 2개 색칠되어 있죠? 빨간색에 있는 건 한 군데 색칠되어 있죠? 겉면에 있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정육면체들은 안에 들어있는 정육면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하나도 색칠 안 돼 있어요. 이쪽에 거 하나 빼고 저쪽에 하나 빼고 앞뒤로 하나 빼고 위아래로 하나씩 빼고 안쪽에 들어있는 것들의 정육면체 개수를 알고 싶어요. 그럼 그 안쪽에 있는 것들 여기가 8이라고 8. 여기도 8이고 여기도 8이라고. 64기 8 곱한 것만큼 있다는 개수가. 이해된 거 맞아요? 따라서 x-2값이 누구라고요?
x의 값은 8인가요? 이등변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X 빼기 더블 6이에요. x-2의 제곱으로 묶었으면은 x-2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네. 이게 빵 나왔으면 좋겠고요. x의 값 2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빵 나온 건 누구예요? 6. 8이요. 이 대신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2번이요. 22번이라고 들었어요. 22번으로 왔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F와 직선하고 1,0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A하고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 1,0에서 접해요. 아래 블록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직선이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있습니다. 이 접하는 점의 좌표의 값은 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거 뭐뭐 있어요?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죠? 같다고. 갖다 놓고 판별식은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접하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대입해요. 네, 맞아요. 1,0을 여기다 1,0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직선 위에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는 것처럼 여기도 1,0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 1,0을 대입했습니다. 네, 이 문제 질문하신 분 누구시죠? 정원아 지금 영혼이 없는 목소리인데 지금? 아니에요. 대입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 이해되신 거 맞아요? 상이야 이제 또 뭐 하겠다고요? 판별식 사용하겠다고요? 갖다 놓고 판별식 쓰고 있습니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2항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식 갖다 놓고 2항까지 했습니다.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a-2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b의 값은 빵입니다. 이거 두 개 열리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9년 거로 넘어갔습니다. 19년에서 물은 거 얘기해주세요. 1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11번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O 이하의 자연수 PQ의 소수상 개수가 필요했습니다. 유리수? 근이 모두 유리수? PQ의 소수상 개수? 루트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근의 공식 적용했어요. 근의 공식 적용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Q인가? 그런데 이게 유리수였으면 좋겠어요. 상이 듣고 있나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루트 안에가 0이나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그러한 O 이하의 자연수들을 찾아내세요. 제일 처음에 P한테 빵 대입하려고요. 근데 PQ의 값은 문제가 PQ가 누구라고? 자연수라고? 빵 대입하면 안 되네. P가 1이었을 때 Q가 누구여야 돼요? 이런 것들 나오는 Q가 누구냐고요. 자연수예요. 정신 차려요. P한테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을 때 되는 게 누구예요? 또 없어요? P한테 3 대입했을 때 되는 게 누구예요? 9 빼기 4는 5가 되는데요? 영은 자연수가 아닌데요. 이년아 정신 차려봐요. 위에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있지? 어디 쳐다봐요? 3 대입했더니 9, 2 대입했더니 8, 9 빼기 8의 값은 1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라고요. 이제 하나 구했어요. 나머지 이제 4였을 때 5였을 때 해보시면 돼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2번이라고 하셔서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 문제는 한 학원의 값이 오메가였을 때 다음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잘 나왔네. 3승의 값이 x의 3승의 값이 8이었을 때 한 학원의 값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준 거는 8분의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오메가분의 4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일단 첫 번째 x의 3승 마이너스 8의 값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했더니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가 성립해요? 오메가의 3승의 값은 누구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방금? 오메가 3승의 값은 8이죠? 또 뭐가 성립해요?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오메가의 3승의 값은 8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건 누구예요? 오메가 3승이 8이라고요. 첫 번째 누구냐고요? 첫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4의 값을 계산하시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된 거 맞죠? 자, 이 녀석에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겠어요. 오메가 플러스 2 플러스 오메가분의 4는 답이 뭐예요? 또 풀어야 할 거 얘기하세요. 13번, 17번이라고 들었어요. 동의에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눈이 썩었어. 4차 방정식에서 네근의 합의값 2라고 얘기했습니다. 13번 문제 누구 거예요? 이제 이거 졸업할 때 됐는데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아직 모르신다는 거 말 안 되는데 F라고 하는 녀석은 괄호 속에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나 이런 근을 대입하면은 빵이 나오는 그런 근이 있어요. 이 네 근의 합의값은 2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괄호 속에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가 있으면 빵 나와요. 그런데 이 방정식은 근이 x가 근이에요. 이 방정식은 근이 x가 근이라고요. 근데 F라는 녀석은 괄호 속에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가 있어야지 빵 나와요. 정확하게 됐어요? 우리의 바람은 x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2분의 x-1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너 정확히 안 됐어요. 그럼 다음에 똑같이 나왔을 때 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올 때마다 맨날 설명만 앉아 있어야 돼요. 한 번만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잘할 수 있는데 한 번을 네가 선생님 말을 흘려들으시면 또 흘려들으시면 기억이 안 남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fx라는 녀석은 괄호 속에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를 대입한 빵이 나와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났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진짜 돼요? F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괄호 속에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 있으면 빵 나와요. F라고 하는 녀석은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는 빵 나와요. 또 얘기해요. F라고 하는 녀석은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나 나오면 빵 나와요. F라고 하는 녀석은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면 빵 나와요. 이쪽 하면 머릿속에 들어갔겠죠? 우리는 x가 궁금해요. 그는 x예요. 2분의 x-1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괄호 속에 있는 값이니까 그 값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였으면 좋겠어요. 알파 나오는 x가 누구예요? 2를 곱했더니 2알파, 2항했더니 2알파 플러스 1. 베타 나오는 건 2베타 플러스 1. 이해되시는 거 맞으세요? 이것들이 근이에요. 근데 문제가 네 근의 합의값을 구하시래요.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2감마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값을 다 더했어요. 근데 네 개 다 더하는 색값 2라면서요. 2대 2 했더니 답이?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17번이라고 들었어요. 17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너 왜 책을 덮고 있어요? 아니요. 15번이라고 했습니다. 15번이 최고차항계 수익값이 1이 되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번의 값 알파 베타고요. 두 번의 합의값은 4입니다. 그런데 y는 3x-4라는 직선하고 2차 함수에 저 직선이 2차 함수에 꼭지점을 지난다고? 잘은 모르겠는데 아래를 블록인가 봐요. fx가 빵은 뭘 의미한다고요?
서연이는 빵이 뭘 의미한다고요? 빵은 X축을 의미한다고요? 빵은 X축을 의미하는 건 중3 때부터 수도 없이 보고 있어요. 빵은 X축을 의미하죠.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근이에요. 근이 문제가 알파 베타로 얘기했어요. 두 분의 합의값이 누구래요? 1이요. 두 분의 합은 4라고 얘기했어요. 아, 두 분의 합의값은 4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2요. 네, 대칭축은 두 분의 평균값이죠. 꼭지점 좌표의 값은 2, 누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선 위가 꼭지점이 이게 직선이 저 점을 지난다면서 이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요. 꼭지점 누구란 얘기예요? 1이요. 자, 꼭지점 누구예요? 네, 2대2밥 이상하요? 2컴마 이어야지 이 직선이 지날 수 있으니까요. 꼭지점 알고 있어요. 그때 문제 0대2번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참 교수의 값은 1이래요. 그럼 fx 누구예요? 꼭지점 알고 있을 때 이차 함수는 중학교 3학년 때 지금까지 수백 문제 푸셨어요. 이차 함수가 누구냐고요? 아, 전개하면 꼭지점 좌표 2,2가 되고 최고참 교수의 값 1인 이차 함수는 이건가요? 문제에다 대입하는 건 0대2라고 얘기했습니다. 0대2했습니다. 답은 6인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17번으로 왔습니다. 두 개 다 항식이 있습니다. EFX-GX의 값이 있고요. 저 식을 X-로 나눠 떨어집니다. 대입했습니다. 뭐가 성립한다고요? EF1-GL의 값이 빵이 성립한대요. 그 다음은 1대입했습니다. F1 플러스 2GL의 값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라고요. 이게 성립할 때 보기에서 X-로 나눠 떨어진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나눠 떨어지면 1대2했을 때 빵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1대2법 누구야? 1대2법 누구냐고요? 이거예요? 이건 1대2법 누구예요? 이건 1대2였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쓴 값들 중에서 빵 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X-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연립해서 문제 풀래요. 연립했습니다. 위에 건데 2배 했습니다. 더 할 거고요. 2개 더 했더니 GL 값이 F1 값이 누구예요? F1이면 GL 값은 누구예요? 확인해봤습니다. 빵 되는 거 맞아요? 빵 되는 거 맞아요? 빵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셋 다 빵 나오니까 셋 다 X-로 나눠 떨어지는 거 맞군요. 자, 그 다음 넘어갔습니다. 또 풀어야 할 몇 번인가요? 18번, 20번이라고 불렀어요. (18번) 문제가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분의 알파 베타고요. 근각계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합의값은 마이너스이고 두 분의 고백값은 플러스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의 값은 알파 제곱 대입하면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제곱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베타 나온대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어려워 보인다. 여기 왜 알파 제곱이 있지? 선생님이 뭘 제일 싫어하냐면 알파 대입인데 베타 나오고 베타 대입인데 알파 나오는 거 싫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알파 대입인데 알파 나오고 베타 대입인데 베타 나오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밑줄 친 녀석의 값의 차수가 2차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밑줄 친 차수의 값 2차인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값은 빵이 등호가 생겨받는 식인가요? 그럼 알파 제곱 값 대신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대입도 상관없죠.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 두 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F한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알파 나왔고요. F한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베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차례 했다고. 여러 차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X라고 알파 대신에 X라고 바꿨어요. 이거의 근이 누구라고요?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대입하고 성립한다고 돼 있는 거고 베타 대입하고 성립한다고 돼 있는 거죠?
니네가 지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하면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생긴 두 개를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못 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20도 알파 베타가 근이었잖아요. 20도 알파 베타가 근이었었는데 F한테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대입하라고? 대입해봤어요. 누구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m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n인가요? 이거랑 마이너스 x를 똑같다고 놓은 식이 그냥 알파 베타라고요? 이것도 최고차함계수가 1, 이것도 최고차함계수가 1인 것 같아요. 그럼 전개해서 똑같은 식이 이용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전개했습니다. x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2x 이항했습니다. 이항해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에요? 우리의 바람은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이 알파 베타니까요. m값이 누구예요? n값이 3이었을 때 n값은 누구죠? 왜 곱하지 돼요?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가 답인데 10. m값이 3이면은 1 맞아. n이 3에는 1 맞아. 아이씨, 뭐 이거 하나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는데? 어디? 어디 일이 더 있어? 아, 쌤 1 빼먹었다고? 그럼 1 나와야 되니까 n값은 3이에요? 답은 9가 답이고요.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번부터, 20번부터 다음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20번부터 다음 시간 합시다. 지금 풀이한 데까지가 2019년 문제까지 풀이했고요. 20년, 21년 거 두 개니 남았네. 다음에 어느 학교 거죠? 수성고도 어려운데. 수성고 문제까지 다 풀어오세요. 목요일과 숙제는 수성고까지 다 풀어오기. 동희야, 네. 밀어주는 거 말고 열심히 하세요. 네. 잘 가세요. 오늘 드린 책 있죠? 오늘 드린 책은 다음 시험 북전을 내드릴게요. 책 2권 다 가지고 다니세요.